안녕하십니까, 지사왈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제 침략 목적 및 착각,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론에서 말하는 일본의 경제 침략 목적 보면, 첫 번째, 참여 선거 있죠. 참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한국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다. 삼성, SK, LG 이런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다. 세 번째, 한국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고 입맛에 맞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 침략을 단행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일본이 지불하는 손실에 비해서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보면 이 경제 침략을 단행한 시점이 G20 이게 막 끝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 일본의 아베가 G20을 끝나고 나서 공정한 무역 역설을 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했어요. 한마디로 아베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국내 기업을 죽이면, 국내 기업에 타격이 오면 일본 기업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도 손해를 본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 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의 신용 하락. 일본에서 뜬금없이 제재를 가하고 함으로써 쟤네들한테 뭔가 거래를 하다 보면 나중에 뒤통수 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불안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올림픽이 내년에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를 때림으로써 이 올림픽에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바로 옆 나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이 올림픽 축제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이 축제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옆 나라와 조심조심하고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역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경제 침략을. 그럼 올림픽에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 기업이 잘못되면 일본도 결국은 타격을 입습니다. 한국 기업 망하면 일본 기업도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 한국 기업이 잘못되면 중국, 대만만 이득을 봅니다. 일본이 없는 게 없습니다. 중국, 대만만 이득을 얻어요. 왜냐하면 삼성, SK, LG 이런 데하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 업체가 없습니다. 반도체 망하면 일본에서 뭔가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이게 이익이 가는데, 삼성 반도체 망하면 중국에서 가져갑니다. SK 망하면, LG 디스플레이 망하면 중국에서 가져가요. 일본에서 가져가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손실만 있고. 그럼에도 굳이 지금 경제 침략을 했다. 그게 참여 선거 때문에? 한국 기업을 그냥 미워서 죽이기 위해서? 한국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아니, 세상에 자기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남한테 손해를 주기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하겠다? 그리고 그 이익은 중국이나 대만이 가져간다? 중국이나 대만이 일본과 혀를 나눈 형제국도 아니고 경쟁국인데 중국하고 대만을 위해서 일본이 손해를 감수한다? 그럼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의 이 목적. 현실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이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일본이 경제 침략을 단행했느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짜 목적. 일본이 경제 침략을 왜 단행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동일본 대지진, 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파괴, 이때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누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도쿄도 위험하다 막 그러면서 일본에서 난리 났죠. 도쿄 앞바다에 방파제를 뭐 10m 이상 막 방파제를 세워야 되느니 이 서쪽, 일본에선 서쪽이고 우리나라에선 동쪽으로 접한 부분, 이 도쿄 옆에 좀 떨어진 곳에 대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안전한 곳에 대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도쿄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야 된다. 막 이런 게 일본으로부터 막 뉴스가 나왔어요. 왜 그랬냐? 지진 위험이 있었고 이 방사능에 너무 가까운 거예요. 후쿠시마에 이 방사능 누출되는 곳으로부터 너무 가까워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쇄하고 사람 접근도 못하게 했는데 후쿠시마를 바로 옆에 둔 도쿄는 이게 폐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쇄를 하면 그 많은 인구가 어디로 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에다가 이주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크고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은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바꿉니다. 일본은 안전하다. 방사능 통제하고 있다. 이 원전 다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자기 체면을 걸고 방송 통제하면서 방사능 체크도 못하게 측정해서 측정해서 이 보도도 못하게 완전히 언론 통제하고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게 방사능 측정해서 방송하면 잡아갑니다. 못해요. 불법으로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확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측정 방법도 저 하늘 위에서 측정하게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수치가 나오도록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왜 그럴까? 역설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안전한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갈 곳이 없어요. 저 남쪽에 일부분 빼고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당장 이거 버리고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놈들 또 군대를 만들겠구나.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땅 차지하려고 하겠구나. 근데 군대를 만들어서 어디 찾아가가지고 땅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저쪽 아프리카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차지하더라도 너무 멀고 그리고 살기도 어렵고 왜? 환경이 다르잖아요. 아프리카는 열대고 그래서 이 자식들이 뭔가 우리나라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북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찝찝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기 위해서 개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피크 타임이죠. 그러면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이 군대가 목적이냐? 보면 언론이 잘못되어 있는 게 참여 선거에서 이겨서 군대를 가지려고 한다. 막 이렇게 해요. 군대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군대 자체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딱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자국을 지킬 때. 주변이 너무 위험해서 자국을 지키고자 할 때 군대는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자위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자위대는 나가서 전쟁을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을 쳐들어오는 그런 군대와 싸울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는 자위대만으로 충분해요. 우리나라 국방비로, 국방 예산으로 엄청 돈이 들어갈 때 그게 오히려 부럽기도 해요. 왜? 돈 얼마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주변에 강대국이 워낙 많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어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와서 지켜준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일본은 군대를 가지려고 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딘가 쳐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군대를 가지고자 하는 건. 그 어디가 어딜까요? 아프리카 땅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근처에 유일하게 차지할 수 있을 만한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북한을 이용한 위기 조장을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도 이용을 하긴 했지만 이때부터 더 노골적으로 합니다. 북한에서 뭔가 미사일 한 방만 빵 쏴면 당장 일본이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막 위기 조장을 해요. 위험하다 뭐하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저갑니다. 조금만 뭐가 터지면 막 금방 막 일본에 난리 날 것처럼 막 엄청난 위기인 것처럼 막 난리 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이건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위기를 조장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 요거를 북한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 요게 언제 나타나느냐?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국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언론을 때립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랬죠. 그러면서 일본도 군대를 보내서 치안 유지를 하겠다. 일본 땅 차지해갖고 군대에 상륙시켜서 치안 유지하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군대 보내서 땅 차지하겠다 이겁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 한국 땅만 인정해줬지 북한 땅은 아직 먼저 차지하는 놈이 주인이지. 그건 무너졌을 때 차지하는 놈이 주인이지. 니네 한국이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슬슬 수작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야, 북한이 붕괴하려고 한다. 더 압박해라.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수를 씁니다. 한국하고 북한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국내 정치 세력 톡차 외구를 이용해서 막 빨갱이 어쩌고 저쩌고 하도록 유도하고 토착 외구는 거기에 장단 맞추죠. 그리고 미국 이용해서 압박합니다. 베트남에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의하려고 할 때도 안 된다고 막 반대치고 뒷공문으로 막 이 조작질 막 로비합니다. 안 되거든요. 이게 협의가 잘 돼서 평화 체계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왜? 지들이 북한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G20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주장을 했는데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딱 만나면서 이 분위기가 평화 쪽으로 딱 기울기 시작하니까 바로 경제 침략을 단행을 합니다. 이게 G20에서 공정한 무역, 자유로운 무역, 이걸 아베가 의장국 의장국 대표로서 지가 그렇게 말해놓고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무역 제재를 합니다. 이게 왜? 끝나자마자 주말에 북미 정상이 있어서 평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경제 침략을 단행합니다. 요게 성공을 해서 평화는 안 된다. 대북 압박을 해서 북한 무너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 대한민국에 니네가 망할래? 북한 압박할래? 북한 압박해서 무너지면 니네 그냥 찾아오면 니네도 좋잖아. 왜 갑자기 평화하면서 믿을 수 없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우려고 그러느냐. 무너뜨린다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서 북한 붕괴되면 그 땅 일부만 우리에게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 니네 다 먹고 우리 조금만 줘. 그럼 되지 않아. 아니면 니네 망할래?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바로 이 경제 침략을 단행한 겁니다. 목적은 요게 최대 목적이죠. 요게 요거 최종 목적은 요게 되겠죠. 왜? 이게 단순히 땅을 점령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북한이 붕괴되고 일부 땅을 점령하게 되면 또 새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 이 평화 모드가 조성이 돼서 남북 평화 이게 남북이 평화를 선언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정상 국가로 풀리면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전후 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조금 돈 받고 그냥 협의했어요. 근데 북한은 아직 이 국교가 없기 때문에 그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적으로 이제 잘 풀려버리면 북한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북한한테 돈을 주게 되면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급하니까 박정희가 일단 딴 생각도 있고 그래갖고 지 처먹을 생각에 조금 받고 그냥 대충 해줬는데 이 북한은 받을 수 있는 것만큼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을 하겠죠. 이 협상 과정에 도움을 주려고 할 겁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거 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하기 전에 한국하고 배상 문제를 마무리해서 이제 너희하고는 배상 끝났다 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돼서 북한 난민이 생기면 요거는 이제 당연히 북한 난민은 이제 한국에 편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북한 난민은 한국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하고는 배상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 난민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하고 우리하고는 이미 배상 문제 끝났잖아.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한국에 포함되지 않은 난민은 나라도 없는
난민들한테 무슨 배상이야? 쟤네들은 그냥 난민이야. 뭘 국가도 없는데 무슨 뭘 배상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기업들의 작은 손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작은 손해, 이미지 이런 거는 좀 감수하더라도 큰 거, 북한이라고 하는 땅과 북한에 지불해야 되는 이 엄청난 배상금, 이걸 얻겠다.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흘러갑니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장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적어요. 손해만 있고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길게 시나리오를 보면 이런 흐름에서 얘네들이 지금까지 언론에서 쭉쭉 던진 것들이 이렇게 흘러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베와 일본 그리고 토착 외국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경제 침략을 하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냐? 크게 세 가지를 착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한국의 국민, 트럼프. 큰 주제로 이 세 가지, 여기 어떤 착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대기업. 첫 번째, 갑질 방법.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 있다만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요만한 중소기업이 있어요. 이 중소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이 대기업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이 쭉 받아주다가 야, 생산 물량은 늘려야 되니까 니네 확장해. 우리 물량 더 저할 테니까 확장해.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막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확장을 해요. 막. 그러면 확장을 할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막 이렇게 대출 받고 뭐 하고 하면서 없는 돈 있는 돈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딱 납품하려고 이렇게 하면 대기업에서 야, 단가 좀 깎자. 단가 좀 깎자. 그래요. 그러면 조금 깎아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야, 더 깎자. 그러면서 계속 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납품을 할수록 손해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깎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깎아주면 우리 손해봅니다. 우리 아니면 딴 데서 납품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올려주세요. 그러고 버팁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다른 곳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분명히 이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독자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고 뭐 하고 여기밖에 납품을 할 수가 없었는데 거절하는 순간에 다른 곳에서 납품을 합니다. 특허 약간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제품으로 막 이렇게 납품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느 순간에 납품을 못하니까. 왜? 독보적인 기술인데 반대로 여기밖에 납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망하고 여기에 인수인계 되던지 이게 사라지던지 아니면 여기서 인수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갑질의 전형적인 원형이에요. 근데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삼성, SK, LG 대기업입니다. 일본의 소재 회사들 납품을 합니다. 독보적인 기술로 전 세계의 점유율 뭐 90%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90%가 대부분 최고의 고객이 여기에요. 다른 데는 얼마 납품하는 게 없어요. 여기야 다. 한마디로 여기서 안 사주면 여기는 망해. 어? 그런데 아베는 야, 우리가 안 팔면 니네 망하잖아. 이러면서 요걸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갑질. 딱 보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니네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갈아 끼울 거야 라고 하는 요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요 갑질. 우리가 안 사주면 니네는 어디다 팔 건데. 이 관계가 지금 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아베는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누가 목줄을 쥐고 있느냐. 아베는 자기들이 목줄을 잡고 있다. 생명줄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는 저 또라이가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갑질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저런 멍청한 짓은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애당초 저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결과가 나왔죠. 만약에 일본이 목줄을 잡고 있다. 이 작은 요 소재 기업들이 이 대기업의 목줄을 잡고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대기업에서 그냥 놔뒀을까요? 쟤네들이 우리한테 안 팔거나 나중에 저거 하면 우리가 쟤네들한테 끌려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기업에다가 막 투자를 하거나 인수인계 막 돈을 막 해서 억지로라도 사서 인수해가지고 자회사로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값어치가 막 1억 달러짜리다 그러면 막 10억 달러 주고 10억 달러다 그러면 100억 달러 주고 막 인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수 안 했잖아요. 그냥 삽니다. 제품 그냥 사와요. 왜? 그 제품은 신소재, 어떤 새로운 다른 곳에서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공정이 막 바뀌거나 어떤 신기술에 의해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그 소재는 바뀌게 돼 있어요. 요번에 보면 삼성도 보면 막 처음에는 타격이 입었다 뭐 한다 그러지만 이제 더 좋은 다른 제품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이게 그 제품 그 만드는 그 기업이 납품하는 그 제품은 지금은 필요하지만 이게 언제든지 언제 이게 필요가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를 안 하고 그냥 필요할 때 그냥 받자.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갈아타자.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냥 두고 제품을 수입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베는 자기들이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쪼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쪼이니까 누구 목이 쪼이느냐? 일본 기업 목이 쪼이는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일본 기업들 줄도 다 납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기서 쪼이는데 니네 거 안 사. 우리는 이미 다른 데가 준비돼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쪼이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게 삼성인데 근데 역으로 아베가 삼성의 은인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기업들
SK, LG 다 준비되어 있다고 발표해버립니다. 아, 우리는 문제 없어. 이상 없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이러면서 발표를 합니다. 현대 자동차 추가 제재 하더라도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 이러면서 발표합니다. 근데 삼성은 이상 없어 이렇게 안 해요.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어. 우리 생산량 줄 수도 있고 공장 멈출 수도 있어. 이러면서 막 위기의식을 고취시킵니다. 왜? 박근혜 최순실 관련돼서 재판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문제 있죠? 재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판 있어요, 재판.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위기의식을 고취합니다. 위험하다. 그러면서 쇼를 해요. 일본으로 가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뭐 하면서 가서 있다가 오면서, 이미 준비돼 있어서 문제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쇼하고 옵니다. 저 가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심각하다. 쟤네들이, 안 도와준다. 이게, 길게 갈 수밖에 없다. 막 이런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사람들은 국내 기업을 살리려고 무진장에 쓰는구나. 이러면서 막 빨아제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구? 다 동조하는 것들. 그런데 이렇게 위기감을 막 조성하고 막 이러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릅니다. 왜?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사실 경제 침략 있기 전에 이 반도체 재고 증가로 끝없이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 위기 막 이런 저거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막 엄청 상승했어요. 지금 이 재고 떨이 때문에 재고가 막 남아서 이게 떨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업들이 막 재고 남은 거 이미 사놓은 재고도 쓰기 힘들다 이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막 재고 남았다고 막 이러면서 삼성에 남은 재고를 소비할 수 있는, 팔아제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창고 생산할수록 재고만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뉴스가 막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산이 막힐 수 있다라는 저거 되면서 이제 외국 대기업들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 반도체 우리한테 팔아달라.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 이러면서 막 찾아옵니다.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 막 대기업들 찾아옵니다. 찾아가서 사주세요 하던 게 이제는 찾아오면 알았어 생각해볼게. 너희들한테 먼저 팔아줄게. 걱정 마. 막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팔게 됩니다. 막 반도체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좋죠. 또 하나 미국이 화웨이 제재 들어가면서 야 저기에 반도체 팔지 마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불러놓고 야 미국 말 들으면 알아? 알지? 반도체 계속 많이 팔아라. 그러고 압력을 넣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팔게요 할 수도 없고 팔기 싫어요 할 수도 없고 막 공경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일본에서 딱 이 경제 공격을 침략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생산이 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불화수소를 수입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요 불화수소다 막 이러면서 국산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막 이러면서 대만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막 이러면서 하다가 중국에서 사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나옵니다. 왜 중국에서 사왔을까? 중국 제품은 우수한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제품은 대만에서 갖고 오든 국내로 하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중국에서 가지고 와야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서 중국의 압력을 벗어나서 중국에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 반도체를 파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미국에서 야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래니까 왜 중국에 팔아? 그러면 우리 반도체 생산 못하는 거 중국에서 불화수소 공급해줘가지고 반도체 생산하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에 안 파느냐? 우리가 중국에 안 팔면 중국에서 불화수소 우리한테 안 팔면 우리 반도체 생산 못하는데 이거는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을 수 없다. 다 일본 놈들이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안 파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일본한테 따져라. 막 이렇게 적당한 이 핑계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3개. 재판,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중국 화웨이 파는 거, 이 큰 문제 3개 때문에, 잘못하면, 삼성 망하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진짜 주가 반토막 나고, 회사 공장 반은 문 닫게 생겼는데, 지금 일본 때문에, 지금 그냥,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쾌재를.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일본에게 갑니다. 쟤네들이 저래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모든 책임은 일본에게 갑니다. 삼성은 춤추고 있습니다. 지금. 2번째, 일본과 토착 외국들이 착각한 거. 한국의 국민에 대해서. 야, 제 한국 국민들은 중국이 사드보복할 때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냥 지켜보고 말로는 중국 놈들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말로는 떠들어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드 보복 풀리기만 기도하더라. 요번에 우리가 공격하면 쟤네는 또 말로만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멍청한 놈이죠. 토착 외국들이. 그리고 요즘 이제 막 그런 분위기 띄웁니다. 아무 소용없다. 뭔가 해봤자 대책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일본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게 확대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막 이러면서 분위기 띄웁니다. 그게 왜 멍청한 짓이었느냐? 우리가 중국 사드 보복할 때 아무것도 안 한 건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무역수지 흑자였습니다. 이게 중국한테 우리가 많이 팔아먹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먹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중국은 손님이니까. 그리고 중국 제품 이게 보면 또 수입품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중국 제품 많이 수입을 했는데 그게 보면 삼성 제품, 무엇이요? 일본 제품도 있고 국산 제품도 있고 또 미국 제품도 있고 한데 메이드 인 차이나 이게 대부분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흑자를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제품들 삼성 거, LG 거 막 이런 것들도 중국 제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흑자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실질적인 한국 제품들도 꽤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네? 아이씨, 찝찝한데 국산품 해서 국산품 찾는 경우도 있지만
TV 같은 경우는 국산품이 거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이 중국 회사 제품이 아니라 삼성 거, LG 거 뭐 이런 거 찾아서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국내 업체 메이커를 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무역 수지에서 보면 중국에 붙겠죠. 하지만 또 그걸 생산하면서 이익 내는 업체는 삼성, LG 뭐 이런 국내 기업이니까 나중에 수입으로 또 배당금 뭐 이런 걸로 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흑자가 플러스 알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제품 많이 이제 사가지고 갑니다. 면세점 가가지고 막 싹쓸이해 가는 이런 뉴스 많이 나와요. 한국 제품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제품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들도 좋아해요.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품질이 좋다.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고객이에요. 고객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중국 정부가 저렇게 사드 보복을 하지만 저게 풀리면 결국은 다 고객이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좀 참자. 그래서 중국이 사드 보복할 때 이렇게 좀 참고 버틴 겁니다. 근데 일본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본과는 무역 적자. 완전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예요. 일본 가면 한국 제품 팔리지도 않습니다. 한국 제품 사는 일본인들 없어요. 일본인들이 한국 제품 사면 주변에서 막 눈치 주고 막 그런답니다. 여전히 한국을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고 이런 정서가 강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일본 관광을 많이 가고 일본인들은 이제 한국을 관광 오는 게 적어요. 한국의 일본 관광이 일본이 한국 오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인들이 한국 오는 관광객이 많았는데 이제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안 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관광을 많이 가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노골적인 혐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은연중에 한국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시집에 갔더니 막 와사비, 고추냉이 잔뜩 집어넣어 갖고 주고 이러면서 한국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돈 쓰고 부대접 받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가 아니라 많습니다.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싶은데 그냥 불매운동 하자라고 해버리면 이상하게 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고 그러느냐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일본 제품 불매하자고 하는 운동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러지 마라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게 없어진 겁니다. 당연히 일본 제품 불매가 이게 당연한 게 됐다. 당연한 현상이 돼버린 겁니다.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렸어요. 지금까지 조금씩 하던 거는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여기에 반대하면 토착외구라는 걸 매국노라는 걸 인증하는 그런 사태가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놈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한다는 것 자체가 왜? 뭔가 그쪽에 우리가 뭔가 동등하게 뭔가 인정받거나 뭔가 대접받거나 뭔가 이익나거나 하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 편을 든다. 그거는 토착외구 매국노 뿐이죠. 그리고
일본 여행 안 가기. 요게 일본 여행 안 가기 요게 발생할 거라고는 요런 운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자 발급, 비자 발급 요런 얘기를 하죠. 니네 올 때 제한 주면 니네 불편해. 이러면서 비자 발급 제한 주겠다. 이런 걸 아빠합니다. 멍청하게. 어서 오쇼 해도 모자랄 판에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대. 오지 말랍니다. 오는 걸. 우리가 거기 못 가서 환장한 것처럼 니네 안 오면 미치겠지? 막 이러면서 그래? 우리 안 가. 응? 대접해줘도 진짜 갈까 말까인데 이딴 식으로 푸대접하는데 안 가. 이러면서 이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위험성과 올림픽. 이게 일본 여행 안 가기. 그 위험한 후쿠시마 음식 먹으러 뭐하러 가냐라고 하면 가는 사람들이 유언비어다. 막 이러면서 왜 남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느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 후쿠시마 위험성 그 음식이 후쿠시마산 쌀이 생산은 엄청 되는데 그 모든 게 소비가 된다. 어디서?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이나 편의점 음식점들로 모두 다 관광객들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진실을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걸 아무리 떠들어도 언론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주류 언론에서.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안 나왔습니다. 올림픽 후쿠시마 옆에서 열린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위험하다라는 게 다 했는데 방송에 안 나왔어요. 지상파 방송 안 나왔습니다. 그냥 커뮤니티에서 조금씩 그냥 나온 얘기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워낙 커져버렸으니까. 후쿠시마 위험성, 올림픽. 이제 이게 지상파 방송 나오고 분위기, 여행 안 가기 분위기 하면서 올림픽의 위험성, 바로 옆에 방사능이 뿜뿜 뿜어져 있더라. 체르노빌보다 더 위험한 그게 통제도 안 되면서 바로 옆에서 하물며 운동선수들에게 그 후쿠시마에서 난 그 농수산물을 먹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올림픽 보이콧 해야 되지 않느냐. 보이콧 안 하더라도 관광객은 안 갈 겁니다. 왜? 방사능 음식 먹으러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 돈이면 좋은 곳 많습니다. 중국도 있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돈이면 조금 거리는 있어도 진짜 싸고 대접받아요. 비행기 값은 조금 더 들지 모르는데 시간은 한 4시간이면 가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4시간 가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 더 걸리고 하지만 가서 돈을 써도 얼마 안 하니까 진짜 태국, 베트남, 필리핀 워낙 물가가 싸니까 진짜 대접받으면서 펑펑 쓰면서 와도 진짜 싸구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국내 여행. 시간이 돈이다. 그럼 국내 여행 가는 겁니다. 가깝고 좋잖아요. 그리고 조금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일본 안 가고 대접받는 나라 많아요. 두 번째,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통령 탓할 것이다. 이게 보면 국내 커뮤니티 보면 이게 이렇게 해도 문재인 탓이다.
반대로 해도 문재인 탓이다. 이런 완전히 매국노들, 이 토착 외국놈들이 그런 댓글 다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A 아니면 B인데 A를 해도 대통령 때문이고 B를 해도 대통령 때문이고 A를 해도 욕하고 B를 해도 욕하고 완전히 나쁜 놈들이죠.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아니 A를 해서 욕하려면 B를 하면 칭찬을 해야지. B를 해서 욕하려면 A를 했을 때 칭찬을 하고. 도대체 숨만 쉬어도 잘못했다고 욕하는 놈들이 그게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그런 것들을 보고 요 문제 터지면 대통령 탓할 것이다. 무조건 대통령 탓을 하고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왜? 지금까지 어떤 이런 게시판들만 댓글 보면 커뮤니티 댓글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토착 외구들을 척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탓하고 모든 게 대통령 잘못이라고 막 까던 그런 것들이 토착 외구라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토착 외구들이 우리나라 커뮤니티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이런 토착 외구들을 척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토착 외구들한테 나라가 망하는구나. 내가 독립운동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 하겠다. 일본 제품 안 사고 토착 외구 척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방 잊을 것이다. 지금까지 불매운동 뭐 하면서 조금 하다가 금방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반전의 사태가 있었죠. 반전의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 촛불 집회. 지금까지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로만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규모 촛불 집회, 대규모 촛불 집회 성공했습니다. 끈질기게 해서 결국 성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촛불 집회로 우리가 뭉쳐서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성공한다. 라고 하는 자신감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일본 제품 안 사면 못 사느냐? 다른 제품 사면 되지. 더 좋은 제품 사면 되지. 일본 제품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제품도 많네? 내가 몰라서 일본 제품을 고집했네? 그래, 일본 제품 안 사면 말지. 다른 제품 사면 되지. 그리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면 되지. 더 좋은 여행지 많아. 더 싸고 더 좋은 여행지 많아. 일본은 우리가 꼭 선택을 해야 되는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지 필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은
사라져도 일본 여행을 안 가도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촛불 집회의 경험을 살펴서 끝까지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이룰 수 있다. 금방 잊혀지진 않는다. 금방 잊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이게 한국 국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착각. 세 번째, 트럼프에 대한 착각. 아베는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고 있다. 엄청난 큰 착각을 했다. 그게 뭐냐? 중국이 사드 보복할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드 보복할 때 아무것도 안 했다. 트럼프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분명히 미국에 의해서 사드를 한국에 설치했는데 중국이 그렇게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이번에 한국을 공격하면 트럼프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왜? 중국은 적대 국가인데 적대 국가와 무역 분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도 아무 조치를 안 했는데 일본은 트럼프의 오른팔, 완전히 딸랑인데 일본과 한국이 무역으로 마찰을 빚을 때 트럼프가 누구 편을 들겠느냐?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또는 일본 편을 들거나 적어도 한국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아요. 트럼프는 절대 한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절대 개입을 안 해요. 중국과의 사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할 때 사드 보복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게 잠깐 나와요. 쭉 하는 중에 니들도 한국한테 그런 사드 보복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쭉 뉴스를 지켜보는 순간에 어느 날 이 뉴스가 미국에서 언급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하루인가 한 번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중국 니네 까불지 마. 우리한테 힘으로 이겨? 못 이기지. 그럼 중국이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힘으로 누르는 게 어딨어? 라고 하는데 니네 한국한테 사드 보고할 때 힘으로 눌렀잖아. 니네는 니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나라한테 힘으로 누르고 왜? 우리보다 약하니까 힘으로 누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건 아니고 하면서 이제 야 니네 힘으로 누르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 전쟁을 하는데 보면 야 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안 하고 야 니네 그러면 우리도 보복할 거야. 니네 물건 안 사줄 거야. 막 이러면서 소극적인 내용만 합니다. 야 유럽에 가가지고 야 쟤네 힘으로 막 누르는데 그 다음에 니네도 누르고 할 거니까 우리 공동 대응하자. 막 하고 가서 호소를 해도 외면해요. 야씨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쟤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냐. 니들이 한 걸 쟤들이 니들한테 하면 안 되냐? 니들은 해도 되고? 하면서 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소극적 대응밖에 못합니다. 이게 보면 중국이 이게 뭔가 대응하는 것 같은데 정당성이나 대명분 같은 걸
내세우질 못해요. 그냥 대응한다 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드 보복을 하면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대신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중국한테 그걸 써먹고 있는 겁니다. G20 때 트럼프가 일본한테 무역 협상하자 그러니까 아베가 참여연 선거 후에 협상하자고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케이, 그럼 참여연 선거 끝나고 나서 하자라고 미뤄졌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북한하고 화해 분위기를 가니까 이거 속전속결로 한국한테 항복 문서 받고 북한하고의 평화 무드 깨야 되겠다. 그래야 북한하고의 배상 문제 종결짓고 북한 땅 차지하고 이러지 하고 딱 일을 저지릅니다. 미국한테 가서 좀 도와주시오 하고 안 그럼 니네도 피해 입습니다. 니네도 피해 입으니까 좀 어떻게 쟤네들한테 좀 말 좀 해봐 라고 언지를 주는데 트럼프 미국 보면 할까 말까 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두루뭉실 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두루뭉실하고 개입을 안 합니다. 왜?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에서 써먹을 겁니다. 야, 이거 해. 이거 사. 우리 농산물 사. 니네 자동차 관세 우리 거 낮춰.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엄청나게 요구할 겁니다. 일본이 아니 왜 우리 보고만 그러라 그래. 니네도 좀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야 이놈들아 니네는 한국한테 일방적으로 저짓해놓고 우리한테 뭐 상호주의 지랄하고 있네. 까라면 까. 안 그러면 조진다. 일본은 할 수 없이 중국처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할게요. 안 돼. 요것도 해. 봐주십시오 하면서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제사회 가가지고 야 우리 함께 좀 미국한테 대항하자 라고 하면 안 도와줍니다. 왜? 야 씨 네가 트럼프 따라 해놓고 트럼프한테 당하면 당한다고 도와달라고 말이 되냐? 너도 똑같이 트럼프 같이 했잖아. 근데 트럼프가 다른 나라한테 하는 건 괜찮고 니네한테 하는 건 안 되냐? 뭐 이러면서 안 도와주고 오히려 조롱할 겁니다. 일본을 비판할 거예요. 일본은 미국의 요청에 소극적 대항만 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재물이 될 겁니다. 완전히 털리고 나서 아마 후회할 겁니다. 그때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큰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의 비양심적인 행동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개털리고 망하게 생겼구나. 약자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진짜 큰 나라구나.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아마 피눈물을 쏟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